탄소 중립이란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만큼 다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실질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대한민국은 2050 탄소 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5개의 기본 방향 중 하나로 탄소 흡수 수단 강화를 내세우면서 2050년까지 현재 탄소 흡수량의 약 30%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1. 탄소 중립 도시 2. 탄소 흡수원 확충 3. 기후변화 영향평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자연환경 분야의 핵심 정책은 탄소 흡수의 높은 효과성을 기대하며 다양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업들을 이행하고 난 뒤에 각 사업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탄소 흡수원 관리 등과 같은 자연환경 정책 기술들의 탄소 중립 효과성,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국내 자연환경 영역과 관련된 법령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그리고 산림법이 있는데 이 5개의 법령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자연환경 정책 수립은 기본 계획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적 근거에 따른 정책 이행 수단은 크게 제도 운영과 조사, 보전, 이용, 그리고 복원으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실적 보고나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법적 이행 정책, 사업, 제도에 대하여 종합하여 살펴보면 복원 사업이나 공간의 변화를 유발하는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산림과 생물 다양성 등과 같은 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은 성과 점검과 이행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연환경 분야에서도 세부 부문별로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자연환경 분야의 향후 정책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5년 또는 10년 주기로 수립되는 전략 또는 기본계획상의 핵심 전략과 정책 과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 중립 정책이 개발된 시점이 2021년 이후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의 고려는 최근에 수립된 자연공원과 습지 분야만이 이에 해당되었습니다. 단지 제6차 산림기본계획은 탄소 중립 정책이 개발되기 이전에 수립이 됐지만 산림을 보존하는 계획 자체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자연 생태 기반 기후변화 완화 적응 전략은 4개의 정책 방향에 따른 12개의 정책 과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4개의 정책 방향은 1. 신규 탄소 흡수원 확대 및 탄소 흡수 능력 증진 2. 생물 다양성 및 탄소 흡수원 보전 강화 3.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의 공동효과 증진 4. 전략 기반 강화인데 이 4개의 정책 방향은 자연환경 정책의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과 기존의 자연환경 정책과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기존 자연환경 정책의 이행 수단인 조사, 복원, 보전 사업과 연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자연환경 복원 사업 및 보전 관리 사업이 탄소 중립 정책과 연계성이 높았습니다. 종합해보면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정책의 효과는 자연환경 정책의 효과와 뚜렷하게 구분되지만 자연환경 정책 사업과 탄소 중립 정책 사업은 이행 수단이 보전 사업과 복원 사업이라는 점에서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는 탄소 중립 정책 사업이 탄소 중립 기대 효과 외에도 자연환경 정책의 근본적인 효과에도 관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자연환경 정책과 새로이 수립된 탄소 중립 정책들의 탄소 중립 효과성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할까요?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정책 효과를 평가하고 있는 제도를 살펴보고 자연환경 분야의 탄소 중립 정책 효과성 평가 틀의 설계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 정책효과 평가 유사제도로서 정부 업무평가제도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어서 자연환경 분야 탄소중립 정책효과성 평가 방향 진단으로서 정책효과성 평가 개념과 이론적 모형, 그리고 자연환경 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효과성 평가 틀 설계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 업무평가 제도에서는 국내 운영 중인 11가지 평가 제도 중에서 평가 대상의 정책이나 사업을 포함하는지와 평가 항목과 평가 지표의 정책 효과를 포함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대부분 정책, 사업을 평가 대상으로 하지만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제도는 중앙행정기관 평가의 특정 평가와 자체 평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개별 평가는 평가 지표로 정책 효과를 포함하지 않지만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일부는 정책 효과를 추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자체 평가 내 주요 정책 부문의 평가 체계는 각 부처의 특성에 맞게 개발 적용되지만 평가 항목 설정 시 성과 달성도, 정책 효과성 관련 항목의 배점을 최소 60%로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부문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이 깊은 환경부, 산림청,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자체 평가 체계에서는 정책 영향이나 효과 발생 정도를 평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환경부는 정책 효과에 대한 세부 지표를 설정하고 환경부 본부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의 정책 효과 발생 정도의 기여도를 함께 측정하여 합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 자체 평가 대상 과제 중 자연환경 정책 과제로 한정해 분석한 결과 국립공원 내 정책의 성과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정책 과제의 성과지표는 일회성 성과로 구성되거나 성과지표가 정책 영향과 효과를 추정하는 데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음으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운영하는 재정사업의 기후변화 영향을 측정, 평가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기후변화 목표에 근거한 재정 운용 및 정책 결정 과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면서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연관된 사업은 10개 감축 사업 유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제도 적용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는 감축 효과와 상위 탄소중립 정책과의 연계성을 핵심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 사업 선정 기준과 절차를 살펴본 결과 정량 사업과 정성 사업, R&D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정량 사업은 국제 공인 배출 계수, 실적, 통계 등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사업이며 정성 사업은 감축량 정량화 방법이 정형화되지 않아 정량화하기 어려운 사업, 그리고 R&D 사업은 기술 개발이나 연구 성과 상용화 시 발생하는 감축 효과를 추정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작성 시에는 총괄표와 사업별 설명 자료가 요구되는데 이때 사업 개요뿐만 아니라 기대 효과, 예산 현황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 성과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량 분석을 할 수 있는 감축 사업은 10년 기간의 연도별 감축량을 작성하고 감축량 산정에 활용한 배출 개수나 배출 원단위 등 세부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량 분석을 할 수 있는 감축 사업은 10년 기간의 연도별 감축량을 작성하고 감축량 산정에 활용한 배출 개수나 배출원 단위 등 세부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책 효과성 평가 개념과 이론적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단순히 목표 달성 여부뿐만 아니라 정책 효과의 인과관계를 고려하거나
성과와 영향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등 추가적인 평가 질문을 설계하도록 설정했습니다. 또한 사업 집행의 성과와 적절성을 평가하면서도 결과론적으로 발생한 변화가 정책, 사업의 계획 단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고려하도록 구성적, 결과지향적 혼합 모델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연환경 특성을 고려한 탄소 중립 효과성 평가 틀 설계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정책과 사업의 효과는 온실가스 감축이기 때문에 자연환경 정책의 근본적인 효과와 구분됩니다. 하지만 자연환경 정책과 탄소 중립 정책의 이행수단은 보전사업과 보건사업이라는 점에서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이는 탄소 중립 정책 사업이 탄소 중립 기대 효과 외에 자연환경 정책의 근본적인 효과에도 관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 정책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평가하는 유사제도로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는 정량적 목표 평가를 추구하지만 정책 이행 과정보다는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환경 정책의 대상 범위와 정책 유형, 정책 수립 이행 시기, 탄소 중립 효과 발생 기간, 효과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 이행, 결과 단계 등 전 과정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평가 틀을 설계해야 합니다. 자연환경 정책의 탄소 중립 효과성 평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평가 틀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델파이 설문을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 효과 평가를 위한 구조적 평가 지표와 탄소 중립 효과 측정을 위한 내용적 성과 지표를 도출하고 지표별 우선순위를 파악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정책 실행의 결과에 대한 영역을 효과로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2차적으로 발생하는 산출 영역도 정책 효과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항목, 즉 영향, 결과, 산출이 정책 효과 영역에 포함된다는 의견도 전체 응답자 중 67%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정책에서 계획 수립과 시행 결과의 모든 단계에서 예측 및 평가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계획 수립과 시행 결과의 모든 단계에서 전반적으로 예측 및 평가를 어렵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 효과에 대한 명확한 범위 설정이나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 방법에 대한 합의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정책의 효과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중앙부처의 자연환경 분야 정책에 대한 평가 체계의 만족도와 더불어 정책 효과 측정 및 도출을 위한 개선 사항에 대하여 세부 문항으로 구성하고 질의하였습니다. 그중 현재 중앙부처의 자연환경 정책의 성과 평가 보고서에서 정책 효과가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별로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41.7%,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33.3%로 부정적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정책 평가 보고서의 충분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자연환경 정책 효과 측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책 효과 평가 보고서 개선안 마련과 관련한 문항에서는 정량, 정성적 데이터 및 분석 방법을 활용한 평가 계획의 개발이 41.7%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정책 효과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정책 효과 작성에 도움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정책 효과 평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높은 수요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이드라인 제작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에 관한 질문에서는 정책 효과의 측정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31.4%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탄소 중립 효과성 평가 틀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자연환경 정책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서는 정책에서 포함하고자 하는 탄소 중립에 관한 개념 및 정의를 명확히 하고 목표 및 평가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책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설정된 목표 달성을 위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정책 효과의 측정 기준 및 방법, 전략, 장애 요소 및 영향권에 대한 예비 분석 및 진단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행 결과 단계에서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설정된 우선순위의 정책 효과를 측정함에 있어 정량적, 객관적, 합리적 분석 방법 및 근거를 제시하고 정책 시행 이후 정책 효과의 지속성과 기대 효과 및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를 장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책의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계획 수립 단계에 완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근거 법령 및 부처별 목적에 따라 수립되는 다양한 자연환경 정책의 탄소 중립 효과성에 대한 일관된 평가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효과에 대한 성과 측정 기준으로는 현재 탄소 중립의 주요 정책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탄소 흡수, 저장, 증진, 기후변화 적응 능력 강화, 과학적 통계 품질 제고, 국민 수용성 증대, 신기후체제 대응 및 국제협력 증진, 기후기술 개발 확대 분야에 대한 세부 점검 지표를 반영하되 각 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정책 효과의 입증이 시급한 항목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평가 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평가 틀은 전문가 인식조사 중 정책 효과 가이드라인 제작 시 중요하게 반영해야 하는 사항으로 제시된 3가지 중점 사항이 드러나도록 구성했습니다. 먼저 평가의 첫 단계는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중요도에 따라 선별된 탄소 중립 효과 성과 지표를 활용하여 효과 유형을 4가지 정책 유형으로 분류하고 대상 정책 사업의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분류하도록 효과 성과 지표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효과성 평가 대상 사업별 구성적 평가 및 결과지향적 평가를 수행합니다. 구성적 평가에서는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중요도에 따라 선별된 정책 효과성 평가 항목별 평가 지표를 이용하여 대상 사업별 체크리스트 형태로 구성하여 각각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결과지향적 평가에서는 탄소 중립에 미치는 정량적, 정성적 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으로 각 대상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는 메커니즘을 탐색하고 효과 측정 방법론을 적용하여 정량, 정성적 효과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된 본 평가 틀을 실제로 자연공원 정책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자연공원 대상 정책 사업 목록화 대상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경영공시에서 제공하는 국립공원공단의 주요 사업, 환경부 자체평가 계획 평가에서 담고 있는 자연공원 관련 정책 사업, 국립공원공단 중장기 경영목표, 2030 국립공원 탄소중립 기본계획 등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효과성 평가를 위해 자연공원과 관련된 사업들을 제한된 4가지 유형의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 효과 유형별 정책 사업의 효과 평가 명세서를 작성했습니다. 2단계에서는 자연공원 대상 탄소중립 효과성 평가 틀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최근 수행되고 있는 국립공원 탄소흡수원 구축 사업을 대상으로 구성적 평가와 결과지향적 평가를 시범 적용해 보았습니다. 향후 정책 효과를 평가하려면 먼저 자연환경 정책이 탄소 중립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정책 사업 단위에서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업에서 온전히 긍정적 효과만 낼 수는 없으므로 부정적 효과를 함께 정량 평가해서
양 효과를 모두 평가하는 종합평가를 지향해야 합니다. 자연환경 정책의 탄소 중립 효과성 평가 틀은 3가지 원칙에 따라 설계되어야 합니다. 먼저 평가 틀을 활용할 대상을 특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 정책의 특성에 따라 성과와 영향을 목록화하고 효과 발생 시점을 고려하여 결과지향적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대상 정책이 자연환경 정책의 기본 목표인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 증진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평가 틀에 적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본 연구에서 도출한 자연환경 정책의 탄소 중립 효과성 평가 틀의 정책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부 부처 공공기관 자체 평가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체 평가 계획을 수립할 때 또는 자체 평가위원회에 근거 자료를 제공할 때 중점 정책 사업의 정책 효과성 평가 틀에 맞춰진 부처별 자체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별 자체 평가 시 심화 평가에 활용하거나 부처별 탄소 중립 정책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있으며 마지막으로 정량적 효과 분석 결과를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연계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대응기금 성과 분석 체계를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처별 기후대응기금 정책 사업의 별도 성과평가 체계로서 자연환경 정책의 탄소흡수원 조성 효과성 평가 틀을 마련하거나 기후대응기금으로 운영되는 기반 구축 사업의 검증, 평가 및 종합평가 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평가 체계와 효과성 평가 틀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 즉 감축량은 예산 투입 시점이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감축 효과가 발생하는 단계부터 감축량을 산정하고 있거나 단일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 단계별로 정량, 정성 사업을 구분하여 감축량을 산정하는 한계점이 드러났습니다. 본 연구 결과를 온실가스 감축인지 대상 사업 예산서 작성 지침에 반영하여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단계부터 결과 단계까지 모두 평가하여 실질적인 정책 완료에 기여하며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 사업을 가려내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합니다.